이용민 사장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용민 사장님 오실 때 랜선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화면 아직 오픈 안 하신 사장님들 화면 많이 오픈하시고 에너지 듬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한 주간 열심히 잘 지내고 계시죠? 이 북콘서트가 조금 편안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실행이 답이다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뼈 맞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우리 사장님들도 좀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침에 자기의 일상과 어떤 즐거움과 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모이셨다는 건 정말 다 리더가 되고 싶으셔서 지금 모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의 리더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을 담아내야 되고 또 큰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리더의 길에 대한 또 가이드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실행의 답이다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2번 정도면 이제 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한번 이제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지난주는 나를 더 넓게 규정하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라는 주제로 저희들 한번 나눠봤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안에 수용소를 가지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자기의 능력과 또 자기의 어떤 정의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작게 규정하고 할 수 있는 일과 미래까지도 스스로 가두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기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일까를 늘 자기 확언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셨어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확언하고 칭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들의 칭찬과 축복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오늘은 좀 강한 주제예요. 각오하세요, 여러분. 네. 퇴로를 차단하라, 다리를 불태우라. 이건 뭐 거의 전쟁이네요. 네. 원래 제목에서 제가 조금 변형을 했어요. 원래 퇴로를 차단하라,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돼 있는 제목인데 저는 아예 다리를 불태우라 이렇게 아예 강하게 좀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다리를 건너고 어떤 다리를 불태우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데이비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예를 볼까요? 신년결심 1호가 연말까지 1,000만 원 모으기였습니다. 그런데 적금은커녕 카드빚만 날로 들어가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대형 사고를 낼 뻔해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술만 먹으면 정신이 나가서 죽어라 차를 몰고 나갑니다. 이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한 30대 후반의 남자의 고백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축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왜 카드빚을 지게 되는 걸까요? 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죠. 카드를 긁는 행위가 마치 내 돈을 쓰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빚을 지는 행위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결국 내가 한 달 뒤에 갚아야 될 그 빚을 카드를 통해서 지고 있는 거죠. 이 남자분은 그냥 카드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면 체크카드를 갖고 다니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에스더 선생님도 신용카드를 없애야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에스더 선생님도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하지 않겠다던 음주운전을 왜 다시 하게 되는 걸까? 이건 자동차 열쇠를 갖고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술을 마시게 되면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차를 안 가지고 가는 거. 혹은 내가 차를 갖고 갔다 그러면 차 키를 아예 친구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위에 고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 통제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죠. 물론 자기 통제가 강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 뭐 아무 문제 없죠. 빅토르 위고 잘 알고 계시죠? 레미제라블과 노트르담의 꼽추를 지은 작가입니다. 이 작가도 역시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싸우는 보통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글을 쓸 때면 하인한테 옷을 몽땅 벗어주면서 해가 진 다음에 가져오라고 했대요. 나체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을 쓰는 동안에 절대 밖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다짐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옷을 다 하인한테 주고 너 저녁 무렵에 다시 이 옷 갖고 와. 그러면 뭐냐면 저녁 동안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을 아예 거기에서 갖겠다라는 거예요. 놀고 싶은 유혹을 차단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엄청나게 막 글을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미칠 지경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늘 놀고 싶고 게으름과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빅토르 위고는 자기 자신을 속박하기 위한 그 행동을 스스로 했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뿐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 역시도 이런저런 유혹을 받게 마련이죠. 그 사람들이 뭐 유별나게 의지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기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우리는 당장의 어떤 쾌락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쉽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극의 힘을 믿고 상황의 힘을 활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나약함을 그냥 처음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나서 이 상황의 힘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해둔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해야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절해주는 지렛대를 다들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면 먼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주변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면 상황이 우리를 통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구속받고 얽매는 거는 다들 너무 싫어하실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갖는 모든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침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사장님들은 자기 통제권을 가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거고요. 우리는 지금 평범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다 비범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제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사전 조치 전략이라고 합니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의지력이 남다른 것보다도요. 이러한 효과적인 사전 조치 전략을 갖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위인들의 사전 조치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나폴레옹 잘 알고 계시죠? 영웅 나폴레옹.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 위해서 자기 부관에게 있잖아요.
건너왔던 다리를 불지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나폴레옹은 세계 각국으로 정말 원정을 많이 다녔죠.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원정을 많이 다닙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굉장히 평범하고 가난한 귀족이었어요. 이 왕족이 아닙니다. 보통 나폴레옹을 황제라고 알고 계시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황제 자리에 올라간 굉장히 평범한 귀족이고 변방의 섬나라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지가 남달랐던 겁니다.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위대한 정복자 줄리어스 시저 잘 알고 계시죠? 이 줄리어스 시저도 일단 원정을 나가서 육지에 다른 나라의 육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배에 불을 먼저 질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 같죠. 언제든지 뒤로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도망가려는 가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위대한 정복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에서 배를 지어서 돌아오겠다라는 보관인 거예요. 정말 위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두 도망갈 구멍을 막고 퇴론을 차단해야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위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신이라는 중국의 한 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제 전세가 만약 불리해지면 자신의 병사들이 도망갈 염려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의지가 약해지고. 그래서 강물을 뒤로 해서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물이 뒤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밀려나면 결국에는 강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미리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전진밖에 없다라는 그 가정 하나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거나 싸워서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병사들은 죽은 힘을 다해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신이 명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죠. 배수의 진을 치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을 뒤로 하고 진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배수의 진. 항우란 진나라의 영웅도 있어요. 이 항우는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이제 병사들이 밥을 지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솥을 다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 항우 역시도 돌아갈 배를 침몰시키랍니다. 이 영웅들은 배에 북을 잘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기에 이후 파부침선이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파부침선이 이제 뭐냐면은 내 솥단지를 깨고 배를 침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솥단지를 깰까요? 그 나라를 정복해서 거기에서 식량을 얻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래서 정복자들은 좀 의지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사장님들 다 고고하게 앉아 계시지만 저는 우리 조이풀 사장님들이 다 정복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 정말 미지의 세계,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스티브 잡스 잘 알고 계시죠? 한때 봉급 1달러만 받기로 했대요. 1달러. 봉급으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한 은행장도 취임하면서 월급으로 1원만 받겠다고 선언했대요. 보통은 CEO에 취임하면은 그 연봉 협상을 치열하게 하죠.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또 한 유원지의 경영을 의뢰받은 CEO도 내가 이 유원지에 흑자가 날 때까지는 월급을 100원씩만 받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광고에서 사치앤사치의 CEO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도 메리퀀트라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면서 내가 초기 6개월간은 전임 사장의 월급의 절반만 받겠다라고 선언했고요. 그 이후에는 당신들이 내 월급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요. 특히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취득해 가지고요. 자기 사주로 인해서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뭐냐면 스스로 나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버는 돈은 벌지 않겠다라는 사실은 이 CEO들은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인데 월급쟁이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지위를 포기하고 사업가처럼 일을 하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배수의 진을 쳤다라는 거죠. 엄청난 부자들이 됐습니다. 지금 언급된 분들은. 카이스트 안철수 교수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원래 의사시잖아요.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했죠. 의사인데 컴퓨터 공학을 연구한 거예요. 그때 최대 고민은 바로 백신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기술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교수는 이런 꾀를 내요. 잡지사에 막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 최신 기술에 대한 기사를 자기가 연재하겠다고 그냥 잡지사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좋아하겠죠. 저명한 사람이 연재를 한다고 하지만 안철수 교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원고 마감까지 자료를 찾고 원고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이 안철수 교수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고요. 엄청난 또 부를 창출하게 되죠. 저는 여기에서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퇴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우리 허소연 사장님도 배은서 사장님도 지금 아침마다 시스템 사회 보시는 1년간의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한번 나중에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이 두 분 사장님들한테는 아침 이 시스템을 여는 이 무거운 자리가 굉장한 배수의 진이고 파부침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연 사장님 맞죠? 네, 오케이 표시해 주세요. 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고요. 이거 이제 그리스 신화죠. 고향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타나 성이라는 곳을 지나야 됩니다. 배를 타고 지나야 되는데 그곳에는 달콤한 노래로 선원을 유혹해서 잡아먹는 바다 요정 세이렌이 살고 있었어요. 인어같이 생겼는데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을 유혹해서 잡아먹는 바다 괴물이었죠. 그 섬에는 부서진 배와 선원들의 뼈가 산처럼 쌓여 있었대요. 무섭죠.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이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밀랍으로 귀를 다 막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돛대에 묶어가지고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섬을 지날 때 이 세이렌 자매가 어느 때처럼 굉장히 달콤한 노래들로 선원을 유혹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세이렌의 유혹에 빠져든 오디세우스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의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막 부하들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이제 바다에 빠져들 심산이죠. 잡아먹힐 운명이에요. 그런데 부하들이 다 밀랍을 귀에다 붙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아무도 듣지 못해서 무사히 그 섬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 세이렌이 뭐냐면 우리 스타벅스 로고 있죠. 잘 알고 계시는 스타벅스 로고에 있는 그 인어같이 생긴 그 캐릭터가 바로 세이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주제예요. 나를 유혹하고 있는 세이렌의 노래에 대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귀마개와 쇠사슬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쳐야 할 배수의 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열심히만 살지 말라. 방향이 올바른지 따져보라. 원래 책의 제목은요. 열심히만 살지 말라. 부가가치를 따져보라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바꿨어요. 결국 부가가치를 따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방향이 올바른지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한 예를 한번 볼게요. 저는 날밤을 새면서 공부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메모합니다. 저만큼 노트 정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우리 반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적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한 10대 고등학생의 고민이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취업 후에는 투잡, 쓰리잡을 갖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한눈 팔지 않고 일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좀처럼 돈이 모이질 않네요. 이 매일 투잡, 쓰리잡을 뛰는데도 통장 잔고는 바닥인 40대 직장인. 이런 분들 주변에 너무 많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에 평생 시달리시다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에 뛰어드신 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뭘까요?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한 명이 했던 이 말은 아직도 내 귓가를 맴돈다. 내에 대해서 가난을 끊어내고 싶어서 죽어라고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일에서만큼은 아무도 나를 따를 수 없는 달인이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도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하는 신기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냉철한 눈으로 보면요. 정말 세상 하나 쓸데없는 기술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세상 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일단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기술들을 갖고 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보다 더 잘하게 되면 이 얻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착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효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책에 보시면은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 있어 제가 좀 한번 쉽게 풀어봤어요. 제 나름대로. 효율성은 뭐 efficiency라고 하고 효과성은 effectiveness라고 하는데요. 이거 비슷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을 볼까요? 효율성은 얼마나 열심히 잘 빠르게 하는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효율성. 그래서 투자한 노력과 결과의 비율로 계산돼서 일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가 특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성은 뭐냐면 이 어떤 일에 대한 숙련도가 이게 이제 생활의 달인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효율성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1초 만에 무를 얼마나 얇게 빨리 썰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효율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효과성은 다릅니다. 효과성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올바른 방향의 일인가. 그래서 실제 성과나 기여도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일을 얼마나 잘 하는가에 하는 척도예요. 그러면 효율성은 중요하지 않고 효과성만 중요한가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뭔지 아세요? 내가 효과적인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중요한 일에 굉장히 하루 종일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에 굉장히 큰 효율성을 갖고 계신 분, 아니죠. 가장 최악의 경우는 효과성도 떨어지는 일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효과성도 낮고 효율성도 낮고. 그런데 이제 애매한 건 뭐냐면 효과적이지는 않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혹은 마음의 상처를 얻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것에는 동의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모이시는 사장님들은 다들 리더가 되셔야 될 분들이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말 이 중요한 일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가를 보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이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에 엄청나게 몰입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은 죽도록 일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사분면에 보면은 주로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죠. 남의 밭에 농사 짓는 분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그 일을 누구보다도 노련하게 해내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가치나 기여도가 낮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성과에서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저 일을 열심히 빨리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 열심히 일하거나 일을 잘하는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삶을 사는 평범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사람 열심히 성실히 살면 언젠가는 빛을 봐. 근데 제가 뭐 길진 않지만 50년을 살아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또 중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뉴스킨의 큰 리더 사장님들은 이렇게 정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타입 5의 삶을 다들 살고 계시죠. 그래서 언제나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다들 파트너이시기도 하지만 다 스폰서시잖아요. 파트너분들한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알려주는가도 저는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가 하루 종일 이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에 매몰되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가도 저는 스폰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굳이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정말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파마넥스 상품의 달인이 될 거야라고 결심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하루 종일 그 의학 공부를 합니다. 거의 의사 면허를 따실 수준 정도로 의학 공부를 막 거의 4, 5년에 걸쳐서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느라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자, 다 뉴스캠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뉴스캠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굳이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저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지만 분명히 우선순위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은 제가 과거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말 삼키기 힘든 왕개구리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뉴스캠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정말 이거 너무 참 버겁고 하기 힘든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거 있죠. 그게 바로 중요한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뉴스캠 비즈니스를 한다고 스스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일들 있죠.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 그런 일만 반복한다라면 과연 내가 이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도 마음의 상처 받지 마세요. 내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데몬스트레이션의 달인이 되고 싶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요. 그런데 정말 5년 내내 데몬만 하는데 데몬할 때 사업 얘기는 하나도 안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 주구장창 뉴스킨 얘기만 하시고 화장품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조직의 성장이 과연 일어날까요? 근데 정말 리더 사장님들 데몬스트레이션의 방법은 다르죠. 이 화장품의 주요 성분을 얘기할 시간에 어차피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니까 나의 마이 스토리를 녹여내고 또 사업에 대한 얘기를 녹여내십니다. 이게 이 고수와 하수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시간에 편한 얘기를 할 것인가,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인가. 네, 좀 센 얘기일 수는 있지만 공감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제가 이제 이거는 기후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뉴스킨 비즈니스에 쓸데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쉽게 익숙해지고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또 당장은 어렵지만 훗날에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내일과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 전제 조건이 바로 내가 올바른 방향의 중요한 일을 선택해서 남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평범하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예화예요. 인도의 한 얘기입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리를 걸어서 겐지스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금쟁이인가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해요. 한 수행자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서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도력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듣고 있던 그 스승이 물었어요. 그래 자네 몇 년이나 수련을 했는가? 그랬더니 제자는 18년이 걸렸습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어요. 여보게 겐지스강을 건너는데 뱃삭이 얼마인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18루피라고 들었습니다. 18루피면 지금 한화로 한 280원 정도 돼요. 이 말을 들은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18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18루피를 벌었네. 네.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한 제자의 길을 꺾으려고 한 스승의 얘기일까요? 저는 이 스승이 이 본질을 깨닫는 이 그 눈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8년 동안의 나의 수행이라면 저는 적어도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스승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을 깨닫는 그 수행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스승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정말 올바른 방향의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거는 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주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 배수의 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불태워야 될 다리는 무엇고 쳐야 될 배수의 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정말 효과적인 일, 중요한 일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쓰는데 몰입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한 1분 정도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채팅방에 주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지난번처럼 보이는 라디오로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으시지 마시고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제가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두 가지 주제입니다. 내가 오늘 쳐야 될 배수의 진은 무엇인가를 남겨주셔도 돼요. 내가 정말 몰입해야 될 중요한 이름 뭘까? 네, 그두 가지. 배수의 진과 몰입해야 할 중요한 이름. 화면에 빠지셔가지고 다들 질문을 좀 잊어버리셨는데 배수의 진과 중요한 일 두 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쓰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안명희 사장님은 일단 배수의 진을 치셨는데 집에 늦은 귀가. 네. 그냥 아예 나는 집에 늦게 들어가겠다. 일찍 들어가서 쉬고 싶지만 아예 나의 하루의 이 일과 자체를 한번 늘려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역시 리더다우시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진시황제 잘 알고 계시죠?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황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지내도 되잖아요. 신하들한테 시키고. 그런데 이 진시황제는 자기 자신이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양을 정했는데요. 뭘로 정한지 아세요? 깜짝 놀랐는데 진시황제도 탱포를 씁니다. 하루에 반드시 탱포를 썼답니다. 이분은 이제 탱포 정도가 아니라 뭐 20포, 30포 정도를 쓰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나무판 있잖아요. 대나무판에다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일들을 내 양에 차지하는 그날 퇴근을 하지 않았대요. 황제는. 놀랍죠. 거의 지금 안명희 사장님은 진시황제의 삶을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구 사장님은 배수의 진을 죽이는 시간을 없애고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다닌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배수의 진인 것 같아요.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차를 끌고 다니니까 차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 안에서 죽이는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중교통으로 다녔을 때 일의 효율성과 양도 굉장히 늘어나는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사님이 몰입해야 될 중요한 일은
9월 EBP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진짜 명단을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용구 사장님도 9월 21일까지 EBP 달성을 목표로 두고 계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명희 사장님의 중요한 일, 몰입해야 될 중요한 일은 두 번째 만나는 대문하는 분께 어렵지만 사업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대문할 때는 겁먹어서 도망가지 않도록 조금 살살 다루지만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사업 설명을 해보겠다. 네. 그것을 중요한 일로 꼽으셨습니다. 최지혜 사장님은 진시황제 한 분 나오셨네요. 목표량 안 채우면 귀가 안 하기. 밤을 샐 수도 있다. 지금 최지혜 사장님이 엄청 뜨거우세요. 네. 우리 김미애 사장님은 미준모를 초대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BA 2만 GV를 집중하는 것이 현재 김미애 사장님의 중요한 일의 과제입니다. 안미애 사장님 하루에 3명은 꼭 만나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아닙니까? 에스더 사장님은 메시지는 하루 목표를 절대로 바꾸지 말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오기. 한성혜 사장님은 집에 안 들어가시겠대요. 이건 뭐 늦은 기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예 집에 안 들어가실 기세예요. 한성혜 사장님. 또 오늘 만나는 사람을 반드시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 일은 초대 사업이니까요. 우리 허소연 사장님은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꽃집, 떡집에 가서 메타 이야기하기. 그 다음에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기. 네, 배수의 진은 탱커를 카톡방에 올린다. 야, 카톡방에 올리시면 이거 정말 배수의 진 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게 배수의 진이에요. 특히 허소연 사장님 본인의 탱커를 오진선 사장님과 오영진 사장님께 메일로 한번 오픈해보세요. 저는 끝장나는 배수진입니다. 그리고 본인 사업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지 스폰서님께 이 탱커를 오픈하는 거에 한 5배의 난이도가 파트너 사장님들께 내 탱커를 오픈하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을 한번 정말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탱커 오픈하기. 네. 그 다음에 정말 자기의 목표를 낮추지 않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내가 정말 하루에 몰입하겠다. 그 다음에 하루에 내가 정한 목표의 수는 꼭 만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자가용을 포기하고 한번 대중교통으로 다녀보겠다. 여러 가지의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9월 21일까지의 EBP가 괌의 마지막 관문이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마지막 관문 한 분도 탈락 없이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찐 나눔 해주신 이용민